안녕하세요. 싱싱건강정보입니다. 오늘은 우유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우유는 뼈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학교에서도 우유급식이 나와서 드셔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꼭 우유를 먹으면 배탈이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는데요. 우유의 효능과 부작용을 알아보시죠. A. 우유의 성분. 첫째, 단백질. 우유는 고품질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성장과 조직의 유지를 돕습니다. 주로 카세인과 유청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세인은 우유 단백질 중에서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단백질이고요. 우유의 단백질 총량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카세인은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되죠. 또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배부른 느낌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밤에 섭취하면 장시간 동안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유청 단백질은 카세인에 비해 빠르게 소화되죠. 우유 단백질의 약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유청 단백질은 아미노산 성분이 풍부하여 신속하게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고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스포츠 및 운동 영양 분야에서도 인기가 있죠. 둘째, 지방. 지방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요 원천 중 하나입니다. 우유의 지방은 식사 후 오랫동안 에너지를 유지시켜 주어 허기를 억제하죠. 신체의 에너지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지방은 지방용해성 비타민 A, D, E, K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비타민들은 건강한 뼈, 피부, 면역 체계 등에 필요하죠. 지방 함량이 부족하면 이러한 비타민의 흡수와 활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방은 세포 구조의 일부이기도 하죠. 세포를 구성하거나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방은 필수 지방산을 통해 신체 기능에 필요한 화학물질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유의 지방은 냄새와 맛을 개선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지방은 체온 조절을 돕는 역할도 하죠. 겨울철에는 이러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탄수화물. 우유에는 당분으로 유당 혹은 저당이라고도 불리는 락토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락토스는 우유 및 유제품에 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락토스는 탄수화물의 한 종류로 에너지의 주요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락토스는 소장에서 락타아제라는 소화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간단한 당분으로 변환됩니다. 그런데 유당불내증 환자는 락타아제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거나 락타아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람이죠. 따라서 락토스를 소화하기 어려운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화되지 않은 락토스가 대장으로 통과하여 박테리아의 작용으로 가스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락토스 불내증 또는 유당 불내증이라고 합니다. 넷째, 칼슘. 우유는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칼슘은 뼈의 형성과 유지뿐만 아니라 신경 전달 및 근육 수축에도 관여합니다. 칼슘은 뼈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죠. 뼈의 강도와 밀도를 유지하고 뼈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칼슘 섭취는 뼈 손상을 예방하고 골절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칼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경 전달과 신호 전달에도 필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신경계와 근육계의 협조를 통해 움직임과 기능을 제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칼슘은 혈액 응고 프로세스에도 관여합니다. 혈액 응고 과정에서 칼슘은 혈액 응고 요소와 상호작용하여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을 돕습니다. 또 칼슘은 세포 내에서 다양한 신호 전달 경로에 참여하여 세포 기능을 조절하고 세포의 균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비타민. 우유는 다양한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유에는 비타민 어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어는 눈 건강을 지원하며 특히 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피부와 점막 조직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세포 발달에도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우유에 첨가되기도 하죠. 또는 태양에 노출됨으로써 체내에서 합성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조절하여 뼈 건강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면역 체계와 세포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도 합니다.
비타민 B12는 우유와 유제품에서 풍부하게 발견되는 비타민 중 하나입니다. 이 비타민은 빈혈 예방과 신경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DNA 합성 및 세포 분열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비우유의 효능. 다음은 우유의 성분을 바탕으로 한 우리 몸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아요. 첫째, 뼈 건강 촉진. 우유는 칼슘의 풍부한 원천으로 뼈의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칼슘 섭취는 뼈의 강도와 밀도를 높이고 골절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단백질 공급. 우유는 고품질의 단백질을 함유하여 성장과 조직 유지에 기여합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조직의 구성 요소로 작용하며 면역 기능과 여러 생체 활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비타민과 미네랄 공급. 우유는 비타민 A, D, B12, 칼슘, 인, 마그네슘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신체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눈, 피부, 신경기능, 혈액응고, 에너지 생성 등에 기여합니다. 넷째, 꾸준한 에너지 공급. 우유의 탄수화물, 단백질 및 지방은 더 오랜 기간 동안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식사 후 더 오랜 시간 동안 허기를 억제하고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신경 전달과 근육 기능. 우유는 비타민 D와 칼슘을 포함하여 신경 전달과 근육 수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 D는 근육 기능과 성장을 지원하며 칼슘은 근육 수축과 신경신호 전달에 관여합니다. C. 우유와 유당불내증. 유당불내증은 유당을 소화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식이 불내증의 일종입니다. 유당은 우유와 유제품에 함유된 당분인데요. 소화되지 않은 유당은 소화기관에서 가스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당불내증의 주요 원인은 유당 소화효소 부족입니다. 유당 소화효소는 소장 내에서 유당을 간단한 당분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당을 분해하지 못하면 대장으로 유입되고요. 거기에서 박테리아의 작용으로 발생하는 가스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에는 복통, 복부 팽창, 설사, 구토, 불편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당불내증은 주로 유아기에 나타나지만 성인이 되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인에서는 1차적인 유당불내증보다는 유당소화효소 부족에 의한 2차적인 유당불내증이 더 흔합니다. 유당불내증을 진단하려면 의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죠. 소화효소 검사나 효소 부족 여부를 확인하는 특정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우유를 드시고 배탈이 잦으신 분들은 우유를 자주 드시다 보면 소화효소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요. 안 맞는 분들은 우유와 비슷한 식물성 음료인 두유를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영양학적 가치와 우리 몸에 들어오는 효능은 우유나 사람마다 다르죠. 부작용 또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드실 분들은 자신의 몸에 잘 맞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분들께서는 한의사나 의사에게 식재료가 자기 몸에 맞는지 조언을 구해보세요. 건강에 좋다고 무턱대로 많이 먹다가는 오히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우유는 우리 몸에 큰 부작용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신체의 상황마다 다르니까 주의를 드리는 거고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일상에서의 건강 습관 한 가지씩 만들어 보세요. 지금의 건강 습관이 미래의 건강을 바꿉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싱싱건강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